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로 인해 결국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익명으로 사연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저희 아들이 며느리를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겨우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남편이 저를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면서 둘이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둔 재산 절반을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돈 싸들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게 제 노후 자금만 있으면 되는 거고 둘이 앞으로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외동 아들이라 욕심도 많고 가져야 하는 건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끈질기게 쫓아다닌 아들의 노력 끝에 정말 착하고 순진한 며느리를 드리게 돼서 제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살림도 어찌나 잘하던지 그동안 살면서 익혔던 노하우를 며느리는 거의 다 알고 있었네요. 아들 만나기 전에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에서 여자치고 꽤 높은 월급 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왔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좋을 것만 같았던 둘의 결혼 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분위기에 변화가 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상당히 싸늘하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대화를 시도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아들이 없는 시간에 며느리를 따로 불러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을 꺼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별일 없는 거지? 자주 오는 건 아니다만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맞다면 최근 들어 둘의 사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문제점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렴. 어머님,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머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최근 들어 저희 부부 문제가 좀 있어요. 그이가 요즘 들어 좀 달라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대화조차 하기 싫어하고 부쩍 짜증도 많이 늘었어요. 무슨 말만 해도 화부터 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는 지겹다고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다고 하네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빨리 말을 했어야지. 언제부터 그런 건데?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죽어라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몇 년 함께 살았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 각방 써요. 부부는 죽어라 싸워도 한 이불 덮고 자야 한다잖아요. 그런데 안방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각방 쓴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동거인일 뿐이에요. 서류상으로만 부부인 거지 연애하는 연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제가 그이에게 이런 대우 받으려고 결혼 결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건지 너무 가슴 아파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행동하는 모든 게 다 부족하대요. 며느리는 결국 저와 대화하는 도중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 숨이 멎을 정도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집으로 쳐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고 갑자기 들이닥친 제 모습을 본 아들은 순간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화부터 내지 말고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말에 아들 볼뜨기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지 다 큰 아들 볼 잡고 끌고 나왔다며 술도 먹었겠다 저를 보며 대들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를 향해 인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술을 너무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앉혀두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작은 방에서 잠도 안 와 뒤척이고 있는데 며느리는 새벽같이 주방에 나와 못난 아들놈 해장국 만들어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세상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올랐고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 한 가득 담은 다음 잠 좀 깨라고 얼굴에 들이부어줬습니다. 찬물이 얼굴로 떨어지니 엄청나게 놀라서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다시 한번 아들의 귀때기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너는 지금 잠이 오니? 네가 우리 착한 며느리에게 감히 마음에 상처를 줘? 그럴 거면 왜 쫓아다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냐? 내가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하지 않았니? 몇 년 잘 사는 것 같더구먼. 5년도 안 돼서 벌써 부부 사이에 금이 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내가 오늘 해결을 못 보면 절대 집에 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라. 너희들 출근할 생각도 하지 마라. 회사 일보다 한평생 함께 살아야 할 부부 일이 더 중요한 법이다. 아이씨, 엄마가 뭘 한다고 지금 제 앞에서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민영이한테 뭘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쟤랑 저는 서로 안 맞아요. 성격 자체가 너무 다르다고요. 맨날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지 않나? 양말을 뒤집어 벗으라고 하질 않나? 양복도 똑바로 걸어놓으라고 하고 청소기 돌려달라고 하고 설거지 해달라고 하고 뭐가 이리 해달라는 게 많은 건지. 저는 집안의 가장이고 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집에 와서까지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이것저것 시켜먹고 있으니 너무 화딱지가 난다고요. 저는 집안의 머리이자 기둥인데 그런 저에게 이 시켜먹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밤궁합도 잘 안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게 굴던지.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제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 키웠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모두 제 잘못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쉬지 않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 불만을 토해내는 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결국 아들 얼굴에 손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침부터 화내고 싶지 않아 좋게 좋게 해결하려 했지만 아들의 무책임한 말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다 큰 아들 훈육했네요. 어렸을 때 혼난 적 외에는 한 번도 혼나본 적 없었던 아들은 상처를 크게 받았는지 아무 말 없이 인사도 안 하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는 걸 진정시키기 위해 큰 숨을 몇 번이나 들이마시고 내쉬길 반복하면서 방바닥만 보고 있었네요.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면서 죄송하다며 저희가 잘하겠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 이혼하고 그냥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니 자기가 더 노력해서 잘 지내보겠다며 많이 부족한 모습 보여드려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되려 자기를 더 낮추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몰아간 것 같아 아들 퇴근하고 들어오면 술 한잔하면서 서로의 감정들을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래간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늦게나마 회사에 출근을 했고 정리가 덜 된 아들 집을 청소 후 음식 준비를 끝내고 숨 좀 돌리고 있으니 며느리가 먼저 퇴근을 했고 양팔 걷어붙이며 도와주겠다는 말에 옷부터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고 계속해서 받지 않자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해버리면서 저와 며느리의 감정을 또 한 번 건들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까지 집에 안 들어오더니 그 다음날도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도 연락은 해봤죠. 그런데 회사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네요.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네요. 며느리까지 실종이 되어버려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찾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메모장에 간단한 말을 적어둔 채 떠나고 말았네요. 며느리의 행동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네요. 둘 다 전화도 안 받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러던 중 경찰이 며느리의 마지막 행선지를 알아냈고 마산으로 향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마산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마산으로 향했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나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고 올라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얼굴을 보게 된 거라 그런지 많이 수척해 보였고 며느리를 놓칠세라 빠르게 택시를 잡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쫓아가는 바람에 결국 놓치게 되면서 택시를 타고 한참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멀리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시기사에게 연기가 나는 곳에서 내려달라고 한 후 근처에 도착하니 꽤 큰 화재가 났는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길래 택시에서 내려 아수라장이 된 곳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건물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도망을 치길래 빠르게 며느리를 쫓아가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오열하기 시작했네요. 급한 대로 제가 입고 있던 긴 가디건을 벗어 몸에 걸쳐 주었고 택시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며느리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불타고 있는 건물에 있다며 술에 많이 취해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불이 나는 곳으로 향했고 일단 며느리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힘겹게 걸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연기에 숨을 쉬기 힘들어 입을 막고 걸어 나오는 남자를 보니 거의 1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집을 나갈 때와는 달리 삐쩍 말라서는 술에 완전 쩔어 눈이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곤 제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네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건지 많이 힘들어 보였고 뒤이어 구급차가 와서 아들을 응급실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에서 준비해준 환자복을 며느리에게 입힌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진정을 찾은 며느리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어떻게 같은 건물에서 나오게 된 거니? 그리고 저놈이 여기에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아니? 그래도 연락은 돼야 도와주던 할 거 아니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통장 있잖아요. 저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주셨잖아요. 그 통장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인터넷 뱅킹으로 연결을 해놔서 어느 지역에서 인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 남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힘들어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동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움직였던 건 유흥 관련된 곳이었어요. 술에 엄청 취해서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갔고 많은 여자들이 저를 막으려고 하는 걸 밀치며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인 채 제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건지 이렇게 저를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 세차게 남편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붙잡고 난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담배가 이불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들의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며느리를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막 대했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은 울고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면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술이 좀 깼는지 놀란 눈빛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이런 상황이 창피한 건 아는지 눈을 질끈 감았네요. 누워있는 것조차 꼴보기가 싫어 아들 얼굴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화를 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놈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한심한 아들에게 착한 며느리를 맡길 수 없어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듣게 된 더 충격적인 말은 그동안 열심히 살라고 주었던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몽땅 유흥으로 써버렸고 남은 돈은 고작 몇백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놈이 쓴 돈은 3억이었습니다. 1년 동안 3억을 그저 즐기기 위해 흥청망청 썼다는 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한 건지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며느리 하나만으로는 만족을 할 수 없었다며 자기 마음도 이해해달라고 투덜거리고 있었네요.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싫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의 몸이었지만 결혼 후 제약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다네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고 살라며 그 자리에서 며느리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놈은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는지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을 원하더라고요. 아들놈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이혼할 수 있게 서류 작성해서 남이 들 수 있게 깔끔히 처리해 주었네요. 아들은 그제서야 잘하겠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떠나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탓이기에 제 선에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 재산은 며느리에게 돌렸고 그렇게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착하고 순진한 며느리 꼬셔 저렇게 상처만 주는 모습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네요. 가끔 며느리에게 연락 오지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 찾고 저희 가족 이제는 잊고 살라고 작별 인사했네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땡전 한 푼 주지 않았고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한 후 인연 끊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 아니라고 단호하게 내린 결정에 많이 당황하면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용서도 어느 선까지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했네요. 제가 내린 결정 잘한 거 맞겠죠? 죽던 살던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을까요? 제가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기도 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많이 아파집니다. 며느리가 좋은 남자 만나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분들 댓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더 현명하게 처신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